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9월 16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구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텍스트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쓰질 않았어요. 텍스트는 저 식구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니까 구차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또 개인적인 얘기는 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나마도 이제 UCC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강타와 이제 오랜 팬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미우나 고우나 사는 곳이니까 뭐 일상적인 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팬들은 그냥 자기 생각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고. 뭐 세상 사는 얘기도 하는 거고, 뭐 경마 UCC 방송을 돈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보는 것도 아닌데 일상적인 얘기 좀 했다고서니 뭐 그걸 들어보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그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걸 알았는데, 난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 그냥 거의 마탱이가 가가지고 발바닥에 왔어요. 저는 발바닥에 왔는데, 이 발바닥에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발바닥에 왔는데 꼭 감기 걸린 사람처럼 그냥 미열이 막 있는 가운데 막 오바이트가 막 쏠리고, 이 머리에서 열이 나는데요. 머리 한 번 감을 때마다 막 머리 이만큼씩 빠지더라고. 대머리 되는 줄 알았어요. 대머리 되는 줄. 그러면서 막 미열이 생기고 온몸이 막 그냥 삭신이 다 아픈데, 그 고통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나마도 이제 좀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나은 편은 아닌데, 완벽하게 나은 건 없는데 아닌데,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이제 째고 이제 그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초기에 발견을 해서 정말 다행이고, 여러분들은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좀 요즘 경마가 조금 되다 보니까 매출을 좀 올릴 생각에 좀 아주 이빠이 했어요. 이빠이 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못하면서 이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고통이 왔는데, 목 디스크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완벽한 건 아니래도 지금 그때 비하면 뭐 완전히 그냥 뭐 날아다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마에 매진을 해야죠. 건강관리 이번에 한꺼번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되게 아픈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아팠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나가면 또 내년 언제까지는 또 안 아플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정도 아파요, 제가. 자, 그런데 이번에 아주 돼지게 아팠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경마하고 일요경마 재밌어요. 이번 주에 일요경마는 부산교차가 상당히 재밌고, 일요경마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은 또 서울경마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제주교차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이게 항상 이길 자신이 있어. 왜? 제가 만약에 제대로 이제 적중이 나오는 날엔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제가 한번 개성을 질러서라도 배팅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져가지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그거나 할 수가 없는 거고,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100% 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를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몸뚱아리만 멀쩡하면은 저는 뭐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총력입니다. 뭐 승부주간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는 승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다고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 빡세게 해가지고 제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파이팅으로 외치면서 편성잔치가 흐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갈 길이 먼 토요일 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토요 경마 UCC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전개상으로 8번 평촌 크라운이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행을 가면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8번도 안 될 이유는 없죠.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는거 전력이면 분명하고, 자, 여기 이제 상대번호스 1번 청운이로라는 마필이 팔리는데, 이 마필은 이제 장기 휴양 후에 지난번 경주에 출전을 해서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시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1번은 역시나 이제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도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번, 1번이 기본적으로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마필들이 어떤 말이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의외의 마필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말이 괜찮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지는 기본적으로 5번 에이스트로피도 굉장히 강하고 기타 마필들도 강한 마필들이 있는데, 기본 마코는 어찌됐든 8번 평촌 크라운과 1번 청운이로 이 두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출마를 누구로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인데, 저는 1번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외로 이거 1경주는 빡세게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번, 1번 대끼리의 가능성도 있지만 의외로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줘야 되겠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 가장 세냐, 요게 관건인데,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7번 가고조 정도가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김한남이가 계상해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한 바퀴를 일순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출전 반응이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3번 청렴하니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강력한 축으로 손색이 없다. 자, 여기 이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근간에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인 10번 고공비상이 그나마도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팅골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충분히 고공세상 같은 마필들은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10번이 기본 마건인데, 여기서는 배당마 하나를 살포시 얘기를 해드리면 그건 새벽비 같은 마필,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배당마로서는 새벽비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은 아무래도 7번 픽 오로라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 휴양을 하고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레베카가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이제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9번 브라운 바모라는 마필인데, 일단은 가장을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종반 탄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보다는 조금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번 브라운 바머라는 마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운 가머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 편성은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작성하면서 들어올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팅권에는 충만한 보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의 가능성 쪽에 노크를 해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경주는 의외로 상당히 큰 배당까지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식까지 아마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경주이지만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식이 꼭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모바일 경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인류무대입니다. 능력 측면으로만 본다면 기본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마필 자체의 능력 측면으로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7번은 강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5번 16펄 정도가 상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번, 5번 막권에 유력하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상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현군 성장마들의 능력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7번 피오레입니다. 직접 연시 최원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멋지게 이제 익상에 성공하는 귀여움을 토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안 될 이유는 없죠. 기본적으로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잖아요. 2번 OP 윈티라는 마필이 그나마도 빠른데 요거보다는 7번 피오레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7번 피오레는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2번 이 OP 윈티라는 마필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부 의지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강력하게 걸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두 마리 7번 피오레와 OP 윈티, 2번 OP 윈티 이런 마필들은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이번 경시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괜찮은 마필들이 있잖아요. 5번 소빈역이라든지 6번 포제이케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모바일 경주인데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0번 신가속도가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편성만 놓고 본다면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 상대만으로서는 저는 9번 우정소식 정도만 좋게 봐요. 그래서 10번, 9번 이 두 마필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경주 제가 승부처로 가져갔는데 요즘은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적중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승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좀 승부를 자제하는 편입니다. 자, 일단 선두권 모색은 이번 베스트 돌풍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구력이 현격하게 모자릅니다. 그러면 그나마도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지구력이 현격하게 모자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경기는 선행력은 다소나마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을 앞세워서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1번 마이티쿨이나 8번 백산여왕 같은 마필들이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8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을 골라봐야 되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1번 마이테쿨과 8번 백산여왕이 그나마도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권 전력을 한두 정도만 가져가서 자, 뭐 이면다면 뭐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그런데 이변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사실상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뭐 예를 들면 4번 거북이 만세 같은 마필도 꽤나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경마를 1차 메인 승부처와 2차 메인 승부처로 해가지고 메인을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중 하나인 제주교차 4경주 도지사배 오픈 챌린지 한라마 1등급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딱 3마리 가져갈 건데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쭉 해봤어요. 쭉 해봤는데 당일날 바람의 빛깔 10번 바람의 빛깔이 좀 팔려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10번 바람의 빛깔이 배당판에서 강력하게 팔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팔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어떤 말이 팔려도 상관이 없는데 바람의 빛깔이 배당판을 주도하면서 강타가 생각하고 있는 마필들이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제주교차 4경주에 추천만은 3번 성장주라는 마필입니다. 딱 3마리인데 그 중에서 바치는 맞고는 3번 성장주를 바치고 갈 거예요. 야, 강타야. 좀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많이 좋다고 그래도 등짝으로 김재훈이나 이수현이 같은 신인 기수가 이편성에서 입상을 확률이. 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그 확률 게임이라고 하는 게 경마인데, 야, 니가 맨날 그러잖아. 확률 게임이라고, 경마는. 그런데 확률적으로 등짝에서 이런 애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보는 견적에서는 요 마피는 직지점 경주 1610m에서 구착을 왔어요. 당시 구착을 왔는데, 진치하고 명마탄생하고 이런 1등급 오픈 1등급에 출전하는 마필들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당시에 구착을 왔는데 이때 능력이 이번 경주에 입상이 가능한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견주에서 3번 성장주하고 예를 들어서 10번 바람의 빛깔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바람의 빛깔이 지난번 경주 때 3차 걸으면서 오부직의 능력을 끌어냈거든. 특히나 선행력 측면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선입정계를 펼치는 가운데 종발 탄력이 2% 하강을 했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10번 바람의 빛깔이 3번 성장주보다 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10번보다는 3번이 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10번 바람의 빛깔은 지난번에 오부직의 능력을 끌어내서 이번에 조정 하강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3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등짝이 불안해서 그렇지 지난번에 경주력의 하강을 보이면서 경주력의 핑퐁 상승이 가능한 마필이야. 그러면 초반에 선입전개가 가능하거든. 3번 성장주가. 그럼 김재훈이가 선두권 선입에만 붙어 있으면 제가 보는 견적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성장주에 이준호 조교사가 마필의 능력을 김재원이한테 열심히 타라. 열심히 타면 될 수도 있다. 3차기라도 올 수 있다. 열심히 타라. 무조건 밀어봐라. 이렇게만 오다를 내려준다면 저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번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마방에서는 의외로 1번 장엄 쪽으로 승부를 할까봐 그게 조금 빼름책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장엄은 지금 한라마에 김대현이 태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준호 중개사가. 그러니까 전 3번 쪽에 뭐 열심히 타라는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로 이번 제주게차 4경주 1차 메인 승부처는 작심 배담을 노리는 제대로 된 딱 3두 만에 그야말로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건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5경주도 사실상 신마 중에서는 아주 빼어난 마필이 1번 컬리런 정도가 그나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은 뭐 그래요. 그래서 1번마만 조심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군 성장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6번 파이어 윈드가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본다면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니까 6번 파이어윈드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번 캘리넌이라는 신마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6편성에서 뭐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7번 피닉스 같은데 데뷔전 때는 좋은 능력을 보여줬다. 지난번 이전째 와서 급한 한계 전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줬는데 7번 피닉스 아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마필도 조심을 하자.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게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춘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지랄 연병을 떠는구나 강타야. 네가 아프더니만 이제 좀 낫긴 낫나보다. 까부는 거 보니까. 그래도 너는 까부는 게 나아. 십주구리 해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것보단 그 뭐 틀리든 맞든 그냥 개지랄 떠는 게 너한테는 어울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여기 인기 많은 뭐 뚜껑 열자마자 뭐 12번 흑룡가문 아니면 8번 소록바람이 팔릴 건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12번 흑룡가문이나 8번 소록바람이 올 수 있느냐? 일단 액면으로만 놓고 보면 8번이 이번에 조격발 좀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태국기 좀 휘날리려고 개반한 물게 생겼어요. 1800점 이하에서 내려왔으니까, 또 1800점 이하에서 지난번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이번에 1400점 이하니까 8번 소록바람이 오더면 뭐다? 개망신이다 해가지고 대가리로 태극기 휘날릴 것 같은데, 그 땀에 항상 경만하는 것이 보이는 인기만 어쩌라고 조심하라고 누가 가르쳐줬어?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경마 배우면서 다 가르쳐준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말이 세냐? 요게 이 강권인데 12번 흑룡가문도 세. 나는 오히려 8번 소록바람보다는 12번 흑룡가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도 가져가고 12번도 가져가지만 얘네들끼리의 대끼리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봐. 왜? 전 메이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새로운 제주 귀신으로 팔리는 박성광이 한때 김한청 가방에서 제주 귀신으로 팔렸던 가경남이, 야, 그래도 사이즈가 있지. 용남이가 그래도 사이즈가 위인데 박성광한테 치면 안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을 세게 봅니다. 그리고 이 8번, 12번 대끼리 조합에 대해서 노 땡큐입니다. 대가리 따로 있습니다. 제주게차 5경주 복병을 대가리로 놓고 지진나게 우리는 우리 태국기 흔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일 제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1차 메인 승부처 들어갔어요. 대구남이 팔릴 것 같은데, 대구남 이름은 참 좋아. 대구남 와, 온다 대구남.
올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올까?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대구람이 괜찮아요. 이번 편성의 특징이 뭐게요? 예,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이란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아, 다 그러십니까?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자, 그러면 선임 내지는 취입형 마필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요. 자, 그러면 배당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비싼 능력을 부여한 마편들의 안판 승부, 또 인기마들이 그렇게 빼어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편성이다, 아니다,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오부지게 터지냐 그냥 갸냘프게 터지냐, 요것이 관건인데 저는 오부지게 터진다 쪽에 걸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팔리는 건 뻔해요. 5번 대구랑 8번 영화말이랑 12번 상하이 팡팡 같은 마편들이 팔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들 마편들이 이번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경기는 배당이 터진다 쪽에 메리트를 걸고 강력하게 붙어보는데 추천만은 11번 마이챔프입니다. 아따 강타야, 너 또 피곤하게 하는구나. 야, 그냥 평범하게 살아. 5번 대구남 대가리 놓고 12번 때리고 8번 맞히면 맞는 경주야.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라고? 11번 마이챔프 그게 되겠냐? 네가 보기에. 야따 그만해라.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뭐 매출 올리려고 맨날 배당 때리는 거에 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고 저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는 분명히 제가 봐도 배당이 터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제 길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제 길을 갈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마이챔프는 그러면 뭐 때문에 노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요마피는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어. 그러면 예전에 마이챔프는 사실상 이제 14전을 치르는 미국산 순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성기의 기량이 아니에요. 전성기의 기량이야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3세망이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부진을 하다가 지난번에 걸음의 물꼬를 탁하니 터놓고 이번에 다시 한번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는 거야. 그러면 센 말이 누가 있냐 이거야. 5번 대구남이라든지 12번 상하이 팡팡이 세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전의 능력으로는 누가 셌냐? 11번 마이챔프가 더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번 마이챔프가 이번 경주에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될 수가 있으니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고는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번 경주는 배당 마편들보다는 배당 마편들의 선정 가능성이 은근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와장창 배당이 터진다 쪽에 한번 제대로 승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마이챔프가 지금 레이팅도 이 편성에서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챔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빽! 터집니다! 네, 맞췄습니다. 얼마나 터질까요? 와장창 터집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토요일 6경주 무조건 터집니다. 터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안 들고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건 배당밖에 없어요.
뭐 대끼리 빨갱이 좋아하시는 분은 나는 공산당이 좋아. 족대도 그냥 왕창왕창 받고 돼질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빨갱이에다 맨날 코 박고 죽으면 되는 거야.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국은행이 망하냐 우리 집이 망하냐, 둘 중에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행이 망합니다. 저기에 거기에다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 달나라로 가 있을 거야. 왜? 지구를 떠나도록 해라. 이 개털 브루스야.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육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A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1번 새벽너구리에요.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김경우가 탔어도 완전 대가리다. 그만큼 많은 말 중에서 해필이면 이 시무상하고 또 오냐. 지난번에 왔는데 또 시무상하고 와가지고 정말 짜증나가지고 진짜 제주경마 아주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추천을 드리고도 배당을 못 먹었어요.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 이번에 한영민을 딱간에 바꿔놨어. 이번에 뭐 한영민이 바꿔놨으니까 뭐요? 대가리로 팔리겠지. 뭐긴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습니다. 이번 새벽 노을 강력하게 한 번 더 쏜다. 강력한 대가리로 말아마. 후착은 딱 3마리만 가져가는데 포인의 단통이 보이네. 빰빠라빰빰빰빰.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보입니다. 제대로 고배당 단통이지 중배당 단통이지 맞히기만 해라. 제대로 상황이 난다. 다음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이제 신마들에 대한 합창인데 신마들 겁나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3번 엠파이어 킹덤 괜찮고요. 11번 어메이징 사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마들이 괜찮고,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8번 금화 클리프가 판일 것 같은데 글쎄요. 8번이 여기서 명함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안 될 이유도 없지만 너무나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힘들어 보여요. 차라리 3번 엠파이어 킹덤 같은 신마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12번 어메이징 삭스 같은 신마들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신마 쪽에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인데, 강타는 과연 뭘 믿고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지. 자, 일단 3번 엠파이어 킹덤을 노림수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고, 하여튼 신마 및 성장마 편성은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강타가 최고라는 거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멋진 적중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8경주를 하이라이트로 할까 7경주를 하이라이트로 할까 망설였는데, 8경주는 왠지 모르게 대끼리 같아가지고 안 해요. 왠지 모르게 대끼리가 들어올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 선행을 가느냐, 요것도 관건인데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3번 PK 파티도 빠르고 1번 K킹도 빠르고 4번 사레미킹도 빠르고 10번 언제 어디서나 다 빨라요. 그럼 이런 마필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손절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1번, 3번 막건의 조합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될 가능성보다는 입상을 동시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막건들이 어느 정도 연대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질 않죠. 실제적으로 극단적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쉽게 이길 만한 마필들이 확 눈에 띄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그나마 더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4번 사레미킹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K킹이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주고 싶고,
4번 사륜이킹도 괜찮다고 보고 싶고 3번 PK파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계속 승급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런 마필들이 이번에 선행을 100% 간다면 모르겠는데 선행을 만약에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은 불안하지 않겠느냐. 3번 PK파티가 오히려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파이견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구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신이 깜빡깜빡해가지고 승부처라고 얘기를 해놓고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 가끔가다. 그런데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니고요. 2번 리얼걸치입니다. 제가 2번 리얼걸치를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내오는 마필이나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마필 스스로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경기 때 소폭 조정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편성을 제대로 만나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력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 리얼 거치는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줘도 무방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후착이 누구냐만 정하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토요 준메인 승부처. 자, 구경주에서는 2번 리얼 걸치를 놓고 강력하게 한번 승부선을 던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착만 제대로 찾으면 적중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후착도 어느 정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착만 냉정하게 찾아가지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보이는 인기만보다는 후착에서도 약간은 비인기 말들이 선정 가능성도 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 편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글쎄요. 저는 일단 일본 프라이빗 파크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이게 이제 한 번 잘 뛰고 한 번 조정을 거치는데 전개가 받쳐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선행력이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야. 근데 이번 경주가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일본 프라이빗 파커가 1번 게이트에 선행력을 끌어낸다면 충분히 전개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프라이빗 파크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당연히 강하게 봐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이번 2차 메인 승부처는 인기마에 대한 맹신보다는 전개가 때로는 능력에 우선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느린 경주인데 무슨 전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의외로 이 편성은요 느린 편성이지만 전개가 수반되는 마필들이 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쪽에 가닥을 잡고 접근을 하셔야만 적중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차 메인 승부처의 시도 중급보다 단통으로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도 사실상 전형적인 선행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편성 역시도 선취 입편 강자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요번 경주 역시도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팔리는 마필들은 7번 반야동행이 팔릴 것이고
3번 마이블레이드가 팔릴 것이고 1번 퍼펙트 샤인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하나같이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자 입상 내지는 3착을 했던 마필들이라서 당연히 이번 경주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요런 마필들을 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마필은 1번, 3번, 7번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마필들이 당연히 팔려야 되는데 야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의외로 7번 반야동행 정도는 가져가 볼 수가 있겠지만 능력이 괜찮으니까 얘가 축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7번 반야동행 정도는 추천을 드립니다만 의외로 나머지 3번 마이블레이드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7번, 3번 맞고는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 1번 퍼펙트 샤인도 지난번 경주 때 보면 워낙에 많은 능력을 끌어내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주라서 이 경주는 7번 반야동행에 3번 마이블레이드 그리고 1번은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당마도 하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토요제 12경주 끝장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12경주도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대접전 양상의 구조이고 거리 1200의 혼합 3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형 마필들도 드글드글하고 경합이 불가피해 보이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마필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좋게 보는 마필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1차적인 숙제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의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데 과연 어떤 말이 올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1번 장산시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무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1번 장산시티에 대해서는 그래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라면 여기서 1번 장산시티도 괜찮고 또 10번 이 투데이 위너라는 마필이 있는데 배당마로서 이런 마필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장산시티와 10번 투데이 위너 이 두 마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접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경주 끝장등부처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경주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터진다 쪽에 저는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요일 종말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안정된 경주도 있지만 상당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종말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그림인데 중배당 이상 고배당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경주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본격적인 예상으로 대구라의 작성을 기대하면서 토요경마 완벽한 대승이 자신하면서 자 여러분과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